오케이. 그래서 고체 파트에 고체 파트 이제 우리가 파트 2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첫 번째 파트가 통계 물리의 통계 파트를 갖다가 한번 잡아봤고, 두 번째 파트는 고체 맛보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제1강은 레티스 격자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제1강으로 하죠. 자, 우리가 고체 쪽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 고체를 갖고 실험을 하는 거죠. 이론을 하는 사람은 그 실험하고 맞추기 위해서 막 모델을 만들기도 하고, 중요한 사실은 고체 속에는 우리가 고체, 액체, 기체가 있는데 기체를 주로 연구하는 파트가 주로 통계물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보일의 법칙, 뭐는 샤를의 법칙, 그죠? 지난번 비대면 녹화 때는 주로 기체들하고 관련된 얘기들은. 액체 굉장히 어려워요. 액체 이론 만들기가. 아까 얘기한 대로 액체는 아마 파이썬 같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고체에서 공부했던 거를 조금 모델화 시킨다라든가 실험하고 맞도록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또 액체는 종류별로 예를 들어서 끈적한 놈도 있고 맑은 액체도 있고, 그래서 유체역학을 또 알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유체역학이 또 물리과 이제 커리큘럼에서는 빠졌죠. 그죠? 그래서 쉽게 들어갈 수 없는 그런 파트고, 그러다 보니까 딱딱한 이런 고체들을 갖다가, 이런 딱딱한 또 고체들이 뭐를 만들게 되냐면은 우리 문명에 큰 기여를 하게 되는 소자들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죠? 반도체 소자라든가 또는 자성을 띤 자성체 소자라든가 혹은 초전도체 소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세상을 편하게 하니까 스마트폰이 됐든 아이패드가 뭐가 됐든 간에, 그래서 고체 쪽이 결국은 쉽게 얘기하면 돈이 된다는 거죠. 제품화되고 여러 가지. 저런 지금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들도 엄청나게 연구하는 거죠. 서로 간에 어떻게 해야 더 싸게 그리고 해상도 높게 만드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TV만 보더라도 어떤 회사에서는 소위 얘기하는 OLED 방식을 갖다가 채택을 하는, 그죠? 그래서 오가닉 유기 발광체를 갖다가 이용하는 그런 디스플레이를 갖다가 내놓는 회사가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는 퀀텀 닷을 이용한 QLED를 갖다가 하는 그런 회사들도 있을 수 있겠죠. 다 그런 것들이 소자라는 거죠. 그런 소자의 발명이라든가 연구는 누가 하느냐? 다 고체 물리 하는 사람들이 하게 된다. 고체 전공을 하는 사람들이 하게 된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고체 쪽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고체가 크게 세 종류로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가 뭐냐면은 크리스탈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결정이라고, 이 크리스탈이라고 부르는 이런 친구는 아주 그 고체가, 물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의 상황은 굉장히 좋아졌어요. 고체 속을 들여다볼 수가 있으니까. 우리 과에는 없지만은 셈이나 템 같은 그런 전자현미경을 통해 가지고 고체 속에 있는 원자들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가를 다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과에는 없고 우리 학교에 재료공학과 가면은 빌려서 사용할 수가 있죠. 워낙 비싼 기계라 템 같은 전자현미경은. 그럼 뭐 이런 고체는 아니고 아까 얘기한 단결정이 되겠죠. 뭐 실리콘이면 실리콘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원자가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가. 그래서 크리스탈이라고 하는 이 결정이라고 하는 이 친구는 고체 중에서도 얘네들이 아주 이렇게 주기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배열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이게 떨어져요. 요거 다음에 요게 오고 요거 다음에 요게 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주기적으로 이 방향이나 저 방향으로 봤을 때 다 주기성을 갖고 있는 이런, 주로 뭐가 되냐면은 이 크리스탈은 물론 대부분의 경우는 단일 금속 결정들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 고체 쪽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약간의 최근에 화학을 많이 필요로 해요. 연구상. 그죠? 그래서 특히 뭐 유기 반도체라든가 유기물 소자라든가 이런 경우 하는 경우에는 고분자 화학 같은 경우들을 또 많이 알아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된다는 얘기. 자, 어찌됐든 이렇게 뭐 어떤 방향으로도 이런 형태를 띈다. 주로 그러니까 단일 금속으로 구성되어 있는 친구들이죠. 잘 알다시피 금속이라는 친구는, 금속은 원자이면서 동시에 분자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나중에 다시 또 얘기하겠지만 FE2 이런 말은 못 들어봤죠. 물론 만약에
철이라는 친구가 산소랑 화합을 공유결합을 해서 화합물을 만들 때는 뭐 Fe2O3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런데 그냥 Fe2 단독 이런 건 못 들어봤죠. 근데 H2라든가 이런 것들은 들어봤을 거라고. 또 O2 이런 것들은 들어봤을 거라는 얘기가 되겠죠.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런 것들은 다 공유결합이라는 얘기. 그럼 금속은 어떻게 해서 분자를 형성하느냐? 그러니까 H2랑 H랑은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소 가스를 갖다가 들여 마신다. 그러면은 H가 아니라 H2죠. 분자 상태죠. 이 분자 상태를 갖고 연구하는 학문이 통계물리, 열물리가 되는 거죠. 물론 기체 중에서도 이러한 형태의 기체를 만드는 기체 분자를 만드는 친구 중에서도 두 개가 결합해서 분자를 만들지 않고 하나가 분자를 만드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비활성 기체족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헬륨, 네온, 아르곤, 크립톤, 크세논 이런 파트들 같은 경우들이 바로 걔네들은 두 개를 달라붙을 필요 없다. 우리 하나가 그냥 분자가 된다. 그런 형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철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 분자를 형성하느냐? Fe2가 아니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냥 Fe가 그냥 철 원자이면서 동시에 분자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산화철 이런 것이 아니라 순수한 철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실리콘 단결정, 물론 이런 실리콘 같은 단결정 같은 경우 반도체를 만들 때, 지금은 반도체 실리콘으로 많이 안 만들지만 어찌됐든 꼭 그런 건 아니고 어찌됐든 실리콘 반도체를 만들 때 실리콘 단결정은 실리콘이라는 사족 원소 금속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실리콘은 흙에도 있는데 그거는 산화 실리콘이죠. 그죠? 그래서 SiO2가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물론 이제 거기에서 실리콘과 산소를 분리할 수도 있지만 아무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 이 금속들은 여기에 원자가 있고 또 여기에 원자가 있고 일정 거리가 지나면 또 원자가 있고 일정 거리가 지나면 그러니까 무슨 성질을 지니게 되냐면은 이러한 금속들 크리스탈들은 어떤 1차원만 만약에 생각해 보면 주기성을 지니게 돼요. 그러니까 요거 다음에 여기 만약에 A라는 거리라면은 A라는 거리 떨어진 다음에 또 원자가 있고 또 A라는 거리 떨어진 곳에 또 다시 원자가 있고 그래서 자 이렇게 주기적으로 원자들이 배열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레티스 격자라고 얘기를 해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그 레티스를 구성하는 이 친구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레티스 포인트 격자점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결정 속에서 원자들은 격자점 역할을 해주게 된다는 얘기가 돼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배열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그럼 이 세상의 물질이 저런 크리스탈만 있느냐? 크리스탈이 제일 성질이 좋기 때문에 물리에서 많이 연구하고 다루는 거예요. 성격이 좋아서. 그럼 크리스탈 아닌 것 중에서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크게 나눠서 그 다음에는 폴리크리스탈이라는 게 있어요. 폴리크리스탈이라고 하는 다결정은 예를 들어서 요 구역은 이러한 주기성을 지니고 있어요. 그런데 이쪽 구역은 또 다른 이러한 형태의 주기성. 또 이쪽 구역은 뭐 이러한 형태의 쟤랑 좀 다르게 뭐 이러한 형태의 배열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구역으로 보면은 크리스탈인데 구역으로 보면 전체를 통틀어 놓고 보면은 크리스탈 주기성이 없죠. 그죠? 주기성이 없는 거라면. 그래서 이것은 우리는 다결정이라고 부르는 폴리크리스탈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 폴리크리스탈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물질이에요. 사실은. 값이 또 싸기도 하고 크리스탈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폴리크리스탈 같은 경우 다결정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도저도 아닌 거 그러니까 여기 있다가 뭐 A만큼 떨어진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여기 나타났다가 여기 따닥따닥 붙어 있다가 또 뭐 이런 데 있다가 이런 데 있다가 뭐 이렇게 있다가 뭐 이렇게 돼 있는 거 원자들이 이렇게 배열돼 있는 거 아무 주기성도 없고 어떤 구역도 주기성이 없는 이러한 물질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친구를 아모포스 메테리얼이라고 얘기를 하죠.
비정질이라고 주로 번역을 하는데, 다결정, 이런 식으로. 그럼 이러한 친구들이 주로 누구냐? 이런 친구들이 주로 속칭 얘기하게 되는 세라믹이라고 불리우는 친구들이죠. 쉽게 얘기하면 흙, 유리, 돌멩이,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죠? 화합물, 이런 것들이 이러한 형태를 갖다가 지니게 된다. 대표적인 게 이제 저런 유리 물질 같은 경우들, 아모포스의 대표적인 그런 얘들이. 그럼 우리가 공부할 것은 뭐냐? 2학년 고체 맛보기에서 폴리크리스탈이나 아모포스 같은 경우는 이론 만들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거 공부하는 학과는 이제 공대 세라믹 공학과가 되겠죠. 무기재료 공학과나 세라믹 공학과가. 주로 이쪽은 이론 만들기가 힘드니까 주구장창 실험만 하고 실험에 맞는 법칙을 거꾸로 찾으려고 하는 그런 스타일이 되는 거고, 폴리크리스탈은 이제 최근에 와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지만은, 아주 깨끗하게 수학에 의해서 완벽하게 묘사되지는 않고, 이 크리스탈 같은 경우는 아주 잘 묘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고체물리 맛보기에 해당하는 현대물리 2에서 크리스탈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게 될 거고, 결국 여러분들이 4학년 올라가서 고체물리라는 전공 과목을 배워도 역시 크리스탈에 국한될 거예요. 거의 대부분. 그럼 크리스탈 외에 나는 아모포스 하고 싶은데, 그거는 이제 그 대학원 과정으로 가서 연구를 해야죠. 나는 아모포스를 하고 싶다. 그러면 아모포스 이론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물론 성공하면 노벨상이 주어지게 되겠지만 실험들은 굉장히 많이 하죠. 폴리크리스탈이 됐든 아모포스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자, 어찌됐든 이러한 형태를 갖다 생각을. 자, 그래서 그 레티스들을 갖다가 이 사진을 들여다보니까 결정들에 대한 사진들을 이제 들여다본 거죠. 이렇게 어떤 물질은 이 격자점들, 즉 원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그럼 주기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게 모습들이 다르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육각형으로 이렇게 배열되어 있을 수도 있고, 흔히 얘기하는 요새 그래핀처럼. 그래서 육각형으로 배열되어 있을 수도 있고, 정사각형으로 배열될 수도 있고, 직사각형으로 배열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일단 3차원은 그림 그리기가 조금 복잡하니까 여러분들한테 2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렇게 주기적인 배열이 있으면은, 즉 원자들이 주기적으로 지금 어레이 돼 있다. 여기 원자 있고, 여기 원자 있고, 결정 원자가 있고, 원자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원자가 있고, 여기 원자 있고, 여기 원자 있고, 여기 원자 있다.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보면 직사각형이죠. 그죠? 그럼 요 하나의 작은 놈을 갖다가 계속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나타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복제를 해가지고 위로 붙이고, 옆으로 붙이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도배를 하려고 도배지를 사러 갈 때 샘플을 보여주죠. 이렇게 넘기면서. 그죠? 근데 도배지 전체를 갖다가 보여주는 것은 아니죠. 벽지 전체를 갖다가. 요것은 요 무늬가 계속 반복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럼 그 중에서 고르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무늬를 반복시킬 것이냐.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2차원에서의 그 레티스의 주기성을 제일 잘 설명해 주는 것은 소위 얘기하는 벽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유니트 셀이라고 하는, 여기서 얘기하는 셀은 뭐 생물학에서 얘기하는 세포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유니트 셀은 뭐냐면 주기성을 갖고 있으니까 얘를 반복시키면은 전체가 나오는 친구를 우리는 유니트 셀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만약에 여기 격자가 있고 여기에 이렇게 격자가 있다. 그리고 이 직사각형의 센터에 또 격자가 있어요. 그 다음 주기성을 가지는 직사각형. 또 여기. 자, 이렇게 반복되는 직사각형의 센터, 무게중심의 격자가 있는 이러한 구조를 갖다가 갖고 있는 결정이 있다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있어요. 실제로 물질 중에.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어떤 친구를 갖다가 복제를 시키면 전체가 나타나냐는 거죠. 이걸로 쫙 펼쳐져 있을 때, 이런 규칙으로 펼쳐져 있을 때 어떻게. 자, 그래서 유니트 셀을 잡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그 방법이 한 가지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유니트 셀을 잡는 방법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유니트 셀을 누구를 잡아보냐면은
얘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얘를 유니트 셀. 자, 그래서 이제 파란색 박스를 유니트 셀로 잡으면은 이 파란색 박스를 그대로 위아래로 붙여나가면은 전체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유니트 셀을 하나 잡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똑같은 상황에서 지금 직사각형의 센터, 직사각형의 센터. 또 다른 그런 유니트 셀을 잡을 수도 있어요. 자, 빨간색으로 표시하면은 그 유니트 셀은 어떻게 잡자는 거예요? 요렇게 잡아보는 거예요. 요렇게. 대각선, 요 대각선, 요 대각선, 요렇게. 빨간색 유니트 셀을 잡을 수도 있어요. 자, 둘 다 빨간색이나 파란색이나 둘 다 똑같이 유니트 셀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X방향, Y방향으로 계속 덮어쓰기를 나가게 되면은 전체가 나온다는 얘기가 돼요. 따라서 유니트 셀. 그래서 이 결정학이라는 학문이 1800년대에 굉장히 광물학자들을 통해서 유행을 했는데 요걸 물리에 가져온 거죠. 물리하는 사람들이. 고체물리라는 분야를 만들면서 결국은. 자, 그런데 이 파란색의 유니트 셀 속에는 격자가 몇 개 있나를 갖다가 한번 살펴봅시다. 파란색의 격자가 몇 개 들어있어요? 이 속에 들어있는 격자의 개수. 몇 개? 2개. 잘하네. 예습을 하고 왔나 보네. 왜냐면은, 지금 이 친구, 요 격자를 봅시다. 여기 나와 있는 요 친구를 보면은, 지금 요 격자에도 포함되죠. 요 격자에도 포함되죠. 요 격자에도 포함되죠. 그죠? 따라서 이 격자는 이 유니트 셀에서 4분의 1개로 카운트돼요. 오케이? 그래서 얘가 4분의 1개의 격자점으로 카운팅 된다는 얘기. 마찬가지로 이게 무한히 펼쳐져 있으니까 여기도 4분의 1개, 여기도 4분의 1개, 여기도 4분의 1개가 포함되어 있죠. 하지만 바로 센터에 박혀 있는 이 친구는 유니트 셀당 하나씩 다 들어있죠. 그죠? 따라서 얘는 한 개가 통짜로 카운팅. 따라서 이 파란색 유니트 셀 속의 총 격자점의 수는 몇 개가 되냐면은 1 더하기 4분의 1 곱하기 4. 즉,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2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같은, 유니트 셀을 만약에 빨간색으로 잡았을 때 어떻게 되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이 빨간색 유니트 셀에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얘가 여기에도 적용될 수가 있고 여기에도 이 유니트 셀에도 있을 수 있고 이 유니트 셀에 있을 수도 있죠. 따라서 얘의 4분의 1만이 한 유니트 셀에 카운트 되죠. 그죠? 따라서 이 경우에 격자점의 수는 4분의 1개씩 카운트 되는 놈이 몇 개? 4개. 그래서 총 1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유니트 셀을 여러분들이 잡는 것은 자유라는 얘기가 돼요. 하지만 유니트 셀을 잡는 건 자유인데 이 중에 결정학은 사실은 물리학자가 만든 학문은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광물학 하는 사람들이 만들었던 학문이에요. 1800년대에. 그래서 이 중에서 격자점의 개수가 제일 작아지는 경우, 1개가 되는 경우죠. 격자점이 2차원이면은. 그래서 격자점의 개수가 1개가 되는 그러한 이 유니트 셀을, 이 특별한 이 유니트 셀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프리미티브 셀이라고 부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프리미티브 유니트 셀인데 유니트를 생략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프리미티브 유니트 셀이다. 그래서 이제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이 이제 이해가 안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4학년 1학기에서 공부하는 고체물리가 계속 뭐가 뭔지 모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어찌됐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유니트 셀과 프리미티브 유니트 셀을 갖다 자, 지금 2차원의 예를 한번 들어봤는데 2차원의 예로서 그 하나의 이런 거는 이제 소위 얘기하는 중심을 갖고 있는 직사각형 격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centered rectangular lattice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2차원의 경우 말고 3차원의 대표적인 케이스를 갖다가 한번 봅시다. 3차원의 대표적인 케이스, 그거 정육면체를 기준으로 할 때, 물론 3차원에서도 생길 수 있는 격자는 훨씬 더 많아져요, 구조는. 2차원보다 훨씬 복잡해지죠. 1차원은 단순하죠, 그죠? 같은 간격 떨어져 있어야 되니까. 1차원에서의 격자는 그냥 여기 있으면, 여기 A 떨어진 곳에 여기 있어야 되고, 이렇게. 1차원은 단순하고, 2차원은 이제 여러 케이스가 생기고, 3차원은 더 복잡해져서 윗변이 정육면체, 아랫변이 정육면체인 이런 헥사고날도 생길 수 있죠. 연필처럼. 그죠? 연필과 같은 그런 모양. 그런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흑연이죠, 이제. 그러니까 육각형을 촥촥촥촥 쌓아나가는. 사실 이러한 이 유니트 셀이나 이런 격자의 이론은 비단 고체 물리에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도시 설계에서도 굉장히 사용될 거고요. 또는 건축물을 만들 때도 사용된다는, 건축공학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건물을 직사각형 3차원 정육면체로 짓지 않고, 예를 들어서, 윗면이 정육면체고 아랫면이 정육면체가 되는 그러한 형태의 건물을 짓겠다. 멋있잖아요. 그죠? 정육면체로 되어 있는 건축물보다 훨씬 더. 물론 최근에 와서는 윗면이 원이고 아랫면이 원인 원통형 건축물도, 호텔들도 많이 짓고 있죠.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그래서 3차원이 되면 훨씬 복잡해지는데, 일단 3차원 중에서 속칭 얘기하는 SC, Simple Cubic이라고 하는 그 레티스를 생각해 볼 때, Simple Cubic은, 큐빅이 이제 정육면체, 주사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육면체의 각 꼭지점마다 격자점들이 있는 친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일 심플한 거죠. 그래서 심플 큐빅. 다시 말해서 정육면체가 이렇게 있으면은 3차원이니까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총 8개. 근데 이게 계속 위아래 옆으로 계속 반복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저러한 그 구조의 전형적인 케이스가 지금도 있는지 몰라도 옛날 초등학교 앞에 있었던 정글짐 같은 경우가 저러한 심플 큐빅의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라티스 같은 경우는 간단한 블록들을 이용을 해서 만들 수도 있어요. 사실 만약에 결정학이라는 과목으로 한다면 교수가 뭐 그런 세트를 갖고 들어와서 보여줄 수도 있어요. 사실. 특히 공간 속에서는 230가지나 생겨버리게 되니까. 이러한 다양한 케이스가. 그래서 이 심플 큐빅 같은 경우에 소위 얘기하는 얘는 격자점의 개수. 그러면 심플 큐빅 스트럭처를 갖고 있는 이러한 형태에서 얘네들이 쫙 무한계 배열되어 있다라고 할 때 내가 유니트 셀을 이걸로 잡았어. 즉 쟤를 유니트 셀로 잡아서 쫙쫙쫙 위아래로 얹힌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은 결국 이 유니트 셀은 프리미티브 셀이냐 아니면은 그냥 유니트 셀이냐, 그것을 카운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3차원이기 때문에 한 점이 몇 개의 유니트 셀에서 나누어 먹게 되냐면은 8개에서 나누어 먹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한 점이 2차원에서 4개가 나눠 먹기식을 한 것은 2차원에서 한 점을 중심으로 얘를 원점으로 보게 되면은 4개의 4분면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오케이?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그런데 3차원이 돼버리게 되면은 한 점을 나눠 먹게 하면 이 점을 만약에 원점으로 두면은 3차원이 되니까 이렇게 되죠. 그러면 8분면이 만들어지죠. 그죠? 2의 3승, 8분면이 만들어져.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8개의 셀들이 한 점을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저 격자점을. 그러니까 이 셀 속에서 그 각 격자점 하나는 8분의 1개, 어디 갔어? 8분의 1개로 카운팅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속칭 얘기하는 이 SC라고 하는 이 Simple Cubic Lattice, SC라고 하는 레티스에서의 격자점의 개수는 몇 개 돼요? 8분의 1개씩 카운트 되는 게 8개니까 1개. 즉 다시 말해서 SC 레티스 같은 경우는 저렇게 유니트 셀을 잡으면은 그것이 바로 프리미티브 셀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치물리에서 중요한 게 속칭 얘기하는 같은 큐빅 스트럭처가 되는데 소위 얘기하는
BCC와 FCC라고 하는 스트럭처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많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BCC, 소위 얘기하는 Body Centered Cubic. 정육면체를 갖는 것까지는 큐빅 구조니까 똑같아요. 그런데 바디, 즉 무게중심의 한 개의 격자를 내포하고 있는 이런 친구들이 된다는 얘기죠. 일반적으로. 속칭 얘기하는 소금 구조가 바로 저런 구조에 해당해요. NaCl 같은 경우가. NA가 가운데 박혀 있고 CL들이 이렇게 있는 이런 형태의 구조를 보이고 있는 이런 형태들. 그래서 이러한 BCC 구조 같은 경우에는 결국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이러한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여기 있고 센터에 하나가 더 박혀 있는 이 센터는 바로 무게중심 센터가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격자점의 개수는 얘를 유니트 셀로 선택을 했을 때 격자점의 개수는 뭐가 된다? 8분의 1개짜리가 8개가 있고 센터에 1개가 있으니까 결국 2개의 격자점을 갖는다. 그 얘기는 이 친구는 not primitive다. 유니트 셀이지만은 프리미티브 셀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속칭 얘기하는 큐빅 스트럭처에서 삼총사 세 개 중에서 하나가 FCC라는 거죠. FCC는 바로 Face Centered Cubic이에요. Face Centered Cubic은 바로 면에 하나씩 박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면에 하나의 격자, 이 면에도 하나의 격자, 이 면에 면. 자, 안 보이. 그리고 꼭지점에도 역시 하나씩 박혀 있는 이러한 구조가 되는 것을 우리는 FCC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가 돼요. 그럼 FCC의 격자점의 개수는 몇 개가 되죠? 쟤를 만약에 FCC에서 얘를 유니트 셀로 만들었을 때 한 유니트 셀 속에 격자점의 개수는 몇 개가 되느냐? 우선 8분의 1짜리가 심플 큐빅을 내포하고 있으니까 8분의 1짜리가 8개가 생기게 되겠죠. 8분의 1짜리가 8개가 생기게 될 거예요. 자, FCC는 면과 면이 닿으니까 이건 뭐 큐빅은 아니지만은 즉 직육면체죠. 즉 면에 여기 박혀 있는 여기다가 구슬을 하나 심은 다음에 같이 꽂으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 면과 면 사이에 있는 이 구슬은 이 면에도 속하고 이 면에도 속하죠. 그죠? 따라서 면에 박혀 있는 놈은 2분의 1개로 카운트 된다는 것을 기하학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면에 박혀 있는 것은 2분의 1씩 카운트가 되는데 면이 총 몇 개냐? 큐브의 경우에 6개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따라서 격자점의 개수는 4개다. 그러니까 이런 거 시험 문제 내기 굉장히 좋아요. 우리가. 자,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소위 얘기하는 뭐 SC, BCC, FCC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한 용어 개념적으로 소위 얘기하는 우리가 지금 유니트 셀을 공부한 거고, 위그너, 자이트 셀. 자, 격자점이 있을 때 그 격자점으로부터 또 다른 셀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위그너와 노벨 물리학상을 받지 않은 자이츠가 공동 연구를 해서 만들어낸. 뭐 위그너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양자역학에서. 근데 한 일이 워낙 많아가지고 이걸로 노벨상을 받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위그너 자이트 셀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격자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이번에는 2차원이 좀 그리기가 편해요. 정사각 격자를 생각해 봅시다. 자, 다 정사각형이죠. 그죠? 그래서 정사각형과 직사각형은 다르기 때문에 정사각 격자와 직사각 격자는 달라요. 그래서 정사각 격자를 갖다가 생각을 해봐요. 자, 그랬을 때 얘가 무한히 이 방향으로 무한히 지금 나열되어 있으니까 특정한 한 점을 어디를 잡아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무한히 펼쳐져 있으니까. 사실은 무한은 아니죠. 유한히 펼쳐져 있죠. 이런 데에 있는 격자점의 개수가. 근데 너무 많으니까 무한이라고 가정하는 게 고체물리예요. 오케이? 그랬을 때 어느 특정한 기준점을 하나 잡아요. 아무 데나. 그럼 여기 지금 보면은 얘를 기준점으로 잡았어요.
그랬을 때 이 기준점을 통해서 가장 최인접한 원자들, 격자점들과 선을 한번 그려봐요. 자, 가장 가까운 격자점. 그러니까 내가 얘를 기준으로 잡았어. 얘를 기준으로 잡으면은 가장 최인접 격자점이 몇 개 생겨? 4개 생기죠. 자, 2차원 평면 기하를 생각합니다.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얘 제일 가깝고, 그죠? 그 다음 얘 제일 가깝죠. 그 다음에 얘 제일 가깝죠. 얘 제일 가깝죠. 얘네들은 아니에요. 왜? 루트 2배만큼 더 멀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한 점을 기준점으로 했을 때 그 기준점을 중심으로 해서 인접한 그 점들을 선으로 다 연결해요. 그런 다음에 그 선의 2등분선을 다 만들어 봐요. 다시 말해서 이 선분의 2등분선, 수직 2등분선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3분의 수직 2등분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파란 선에 수직 2등분선을 갖다가 하게 되면은 닫혀진 작은 셀이 하나 나타나게 된다. 오케이? 그래서 이 셀이 하나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자, 요 셀을 갖다가 물론 이제 수학적으로 다르게 좀 더 복잡하게 적용할 수 있는데 일단 현대물리 수준이니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고 좀 더 정확히 잡는 방법은 고체물리에서 배우도록 해요. 얘를 우리는 위그너자이트 셀이라고, 적격자의 위그너자이트 셀이라고 부르게 돼요. 위그너자이트 셀을 갖다 강의해주는 이유는 나중에 우리가 역격자로 가서 운동량 공간, 파수 공간 K로 갔을 때 소위 얘기하는 고체물리에서 제일 중요한 셀인 퍼스트 브릴리언 존이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가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위그너자이트 셀 얘기. 그러니까 위그너자이트 셀에 예를 들어서 그래핀처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육각형의 정육각형의 이런 케이스를 갖다가 생각을 해보죠. 그런데 여기에 센터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소위 얘기하는 센터드 헥사고널 시스템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육각형이 있고 육각형의 가운데. 사실은 센터드 헥사고널은 사실 삼각형 구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센터드 헥사고널을 그대로 연결시키면 사실 이 삼각형이 반복되고 역삼각형이 하나씩 더 추가되는 이런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위 얘기하는 중심이 있는 육각형 격자는 두 종류의 삼각형 격자들의 합이에요. 나중에 얘기했지만 이제 그래핀 같은 시스템이 바로 그런 케이스예요. 자, 그랬을 때에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배열이 되어 있다라고 할 때 위그너자이트 셀을 갖다가 만드는 방법은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선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될 거고, 따라서 이렇게 수직 2등분선 하면은 이것이 파란색 부분이 위그너자이트 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위그너자이트 셀을 뭐 2차원에서 그리는 것은 굉장히 쉽지만은 3차원에서는 잘 그리지 않으면 모습이 잘 안 나타나요. 그래서 3차원에서 만약에 결정 공부를 하는 사람은 매스메티카에서 그래픽으로 해가지고 3D 플로트 명령어를 써서 그리게끔 하는 게, 그래야지만 위그너자이트 셀이 그 셀 자체가 3차원에서는 입체로 나와야 되니까 입체감이 있어야 되는데, 보통 엔간에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FCC나 BCC에서 위그너자이트 셀을 칠판에서 잘 그리기가 힘들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그런 케이스고, 우리가 여기에서 소위 얘기하는 1850년대에 프랑스의 수학자가 소위 얘기하는 브라베라고 하는 프랑스 수학자이자 결정학자가 브라베 격자라고 하는 브라베 레티스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갖다가 도입을 하게. 자, 이것을 이제 쉽게 얘기하게 되면은 격자점이 예를 들어서 브라베 격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금요일 날 좀 더 정확하게 할 거고, 일단 1차원에서의 브라베 격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격자가 소위 얘기하는 브라베 격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1차원이니까 뭐가 되냐면은 여기 있어야 되고 여기 있어야 되고 여기 있어야 되고 여기 있어야 되는데, 이들 사이 거리가 다 A로서 일정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1차원의 만약에 브라베 격자를 생각을 하는데 내가 만약에 여기를 갖다가 자 좌표를 정하는 건 여러분들 자유예요. 따라서 여기를 만약에 원점으로 여러분들 자 그럼 1차원에서의 벡터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방향 안 따져도 되죠. 그죠? 하지만 예를 들어서 방향을 따져서 해봅시다. 여기를 X축이라고 생각을 해주고 자 그랬을 때 속칭 얘기하게 되는 지금 요 점을 요 격자 여기를 원점으로 놨으니까 요 점을 가리키게 되는 위치 벡터는 뭐가 되죠? 요 벡터를 우리가 R 벡터라고 합시다. 그 R 벡터는 뭐가 되냐면 A만큼이고 I hat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요 벡터를 봅시다. 자, 요 벡터를 우리가 검은색 벡터를 우리가 R 프라임 벡터라고 합시다. 그럼 이 R 프라임 벡터는 뭐가 되죠? 3배의 A hat, A의 I hat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랬을 때 우리는 R 프라임이라고 하는 이 벡터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R이라는 벡터에 플러스 2배의 A의 I hat이라고 써줄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죠? 이런 형태로 써줄 수가 있다는. 그래서 우리가 AI hat이라고 하는 요 제일 짧은 벡터를 갖다가 베이스 벡터로 잡아줬을 때 그 베이스 벡터에 정수배가 나는 거죠. 모든 격자점의 위치 벡터가. 즉 다시 말해서 어떤 기준점을 하나 정하고 그 기준점에서 바로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을 연결하는 변이 벡터를 갖다가 베이스 벡터로 잡아줬을 때,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요 벡터를 우리가 너무 제일 짧으니까 A 벡터라고 해줬을 때, 그랬을 때 어떤 임의의 어떤 격자점 벡터는 또 다른 어떤 그 격자점을 갖다가 연결시키는 어떤 위치 벡터와는 플러스 어떤 정수배의 A 벡터만큼의 차이가 있다. 오케이? 그럼 왜 자연수배가 아니고 정수벡터냐? 이쪽으로 갈 때는 방향이 마이너스가 되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3A 벡터가 돼 있죠. 3칸 떨어지게 되면은. 그래서 그러니까 서로 다른 임의의 두 격자점의 그 위치 벡터 사이에 이러한 베이스 벡터의 정수배를 갖다 보태서 다른 것을 만들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 이러한 형태를 이루고 있는 이러한 격자들의 집합을 우리는 격자를 브라베 격자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 브라베 격자를 1차원뿐만 아니라 2차원, 그 다음에 3차원에서 브라베 격자를, 3차원은 좀 모습이 지저분해서 안 할 거고, 2차원에서 브라베 격자를 어떻게 잡는지 그걸 얘기하는 걸로 합시다. 오케이.